저는 올해 78세인 최만호입니다. 이 나이의 사람들은 보통 평온하게 여생을 보내며 조용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인생 이야기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특별한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결심했던 그날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누구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하늘이 맑았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나무 그늘 사이로 스며들며 땅 위에 반짝이는 빗무리를 남겼습니다. 산들바람은 싱그러운 풀 향기를 실어 나르며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이런 아침을 참 좋아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새소리를 듣기만 해도 몇 살은 젊어진 기분이 듭니다. 저는 최대한 수수한 옷을 골랐습니다. 낡은 회색 운동 재킷, 짙은 남색 바지, 그리고 달아빠진 운동화 한 켤레. 머리에는 아침 산책 때 늘 쓰는 오래된 야구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그날 제 모습은 그야말로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느릿느릿 나무 그늘 아래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 벤치는 공원 구석의 자리에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그늘이 있어 앉아 쉬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벤치 등받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앉아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름진 손은 무릎 위에 얹히고 멀리 어디선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공원이 주는 평온함을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조용히 두지 않았습니다. 아직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영감. 당장 일어나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색 제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25세에서 26세쯤 되어 보였고 손에는 곤봉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가득했고 마치 도둑을 발견한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쉬고 있을 뿐이요. 이 자리가 누구에게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당신처럼 가난하고 초라한 늙은이가 앉을 곳은 아니지.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입가에는 경멸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내 자존심을 깊게 찔렀습니다. 7, 8년을 살면서 많은 불쾌한 말을 들어왔지만 그의 그 한마디는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왜 내가 이곳에 앉아서는 안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설명할 필요도 없죠. 당신 같은 늙은이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공원이 지저분해 보이니까요. 관광객들이 보면 이 공원이 노숙자들 천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다른 데로 가세요. 그가 비웃으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라도 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젊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경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누굴 경멸해요? 난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주제에 내게 훈계할 자격은 없어요. 그가 얼굴을 치켜들고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무지한 사람과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그와 마주섰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를 똑바로 바라보자 그는 약간 움찔하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오늘 나를 쫓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의 내일은 쫓아낼 수 없을 것이오.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가 비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이 오늘 경멸하는 사람들이 내일 당신이 고개 숙여야 할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오. 그가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습니다. 하하, 영감이 누구라고 그런 싼 철학을 늘어놓는 거예요? 가난한 늙은이가 여기 앉아 인생을 한탄하는 것 외에 뭘 하겠어요? 나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일이 되면 당신은 당신의 실수를 깨닫게 될 것이오. 나는 천천히 등을 돌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여전히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요.
다시는 여기서 보지 않게 해요. 낡은 신발이 땅 위에서 또벅또벅 소리를 냈습니다. 나무 그늘 사이로 반짝이는 햇빛이 작은 길 위에 그림자를 남기며 공원을 벗어나는 나를 비췄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아마 나를 보며 작은 승리를 거둔 듯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은 이 싸움에서 나는 패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늘 늦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나는 왜 반항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은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작은 유니폼이나 하찮은 직함을 입고는 타인을 깔보는 사람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개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원에 다시 왔다.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일상적인 습관이기 때문이다. 이 공원은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다. 오늘은 공원 개장 20주년 기념일이라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다. 깃발들이 여기저기 걸려있고 청소부들이 쓸고 닦으며 공원 중앙에는 커다란 무대가 세워져 있었다. 무대 위의 간판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평화공원 20주년 기념식 고객 및 협력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제 그 경비원이 나를 알아볼까? 그리고 예상대로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익숙한 얼굴을 다시 만났다. 또 그 노인네야? 왜 아직도 이 공원을 어슬렁거리는 거지? 나는 놀라지 않았다. 여전히 거만한 목소리, 여전히 경멸하는 눈빛이었다. 그 경비원은 내 쪽으로 걸어오며 손에 든 곤봉을 손바닥에 두드리며 위협했다. 난 그냥 산책 중일 뿐이야. 이 공원은 공공장소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나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노란 국화꽃들이 활짝 핀 길가를 바라보았다. 공공장소라고 뭐 어쩌라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어제도 말했잖아. 이 공원은 관광객을 위한 곳이야. 너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지금 나가라니까? 그는 곤봉을 가까운 벤치에 세게 내리쳐 앉아있던 노부부를 놀라게 했다. 두 노인은 급히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인생의 폭풍우를 수없이 지나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해라. 부끄럽게? 그는 비웃으며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이 노인네,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 공원의 정식 경비원이야. 함부로 까불지 마. 아니, 나는 널 가르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상기시키는 것뿐이야. 네가 오늘 무시하는 사람들이 내일은 네가 고개를 숙여야 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야. 하하. 그가 큰 소리로 웃으며 고개를 젖히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를 들은 듯 웃어댔다. 그래? 내일이라는 게 뭔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음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일이면 당신이 뭐가 되는데? 노숙자가 사장이라도 된다는 거야? 드라마 주인공인 줄 아나 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를 쳐다보았다. 벤치에 앉아있던 몇몇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젊고 오만한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논쟁하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차분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사장이 아니야.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사장이 아니어도 너에게 존중에 대한 교훈을 줄 수는 있지. 존중? 교훈? 그가 다시 비웃었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자격이 없어. 노인네, 헛소리하지 마. 그는 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잘 들어. 나는 이곳의 권력자야. 내가 누가 들어오고 나가야 할지를 결정해. 당신은 아무 권한도 없어. 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해.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를 거야.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쯤 되니 더 이상 그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뼈아픈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짧지만 깊은 말을 남겼다. 내 말을 기억해라. 내일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와서 뭐하게? 나한테 사과라도 하려고?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등을 돌려 천천히 걸어갔다. 내 뒤에서 그가 소리쳤다. 야, 내일 신분증 꼭 가져와. 안 그러면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내 발걸음은 여전히 느릿느릿했고 낡은 구두는 땅바닥에 탁탁 소리를 냈다. 바람이 귓가를 스치며 노란 국화 향기를 가져왔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단 하루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경비원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내일 나는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늙은 노인이 아닌 그가 감히 눈을 마주칠 수도 없는 사람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일 그는 그 사실을 똑똑히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그날 그 청년에게 했던 약속을 잊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저는 결코 다른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무시하는 자들을 잊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부드러운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바닥에 반짝이는 빗무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아 차분하게 다림질된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제가 아끼는 짙은 파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모든 동작은 느긋하고 조용했으며 서두름은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반짝이는 검은색 자동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래, 출발하자. 차는 천천히 나무가 늘어선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제 마음은 평온했지만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조금 설렜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화평공원 개장 2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공원은 제가 직접 투자하고 건설을 감독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의 저는 더 이상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대한건설 회장 최만호였습니다. 차가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 한 경비원이 차를 막았습니다. 다행히 어제 그 청년은 아니었고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기념식 초대장이 있으십니까?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대한건설 최만호 회장님이십니다. 오늘의 귀빈이세요. 그 세 글자 최만호 회장을 듣자마자 경비원은 급히 자세를 바로잡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차는 공원 중앙의 행사장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큰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꽃과 의자들을 정리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원 관리부서 관계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제가 차에서 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분이 대한건설 최만호 회장님 아니야? 맞아. 몇 번 TV에서 본 적 있어. 어제는 낡은 옷을 입고 여기 벤치에 앉아있던 분 같은데 내가 잘못 본 건가? 무대로 향해 걷는 동안 제 발걸음 소리가 가죽 구두에 맞춰 탁탁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어제의 그 경비원을 보았습니다. 그는 리셉션 근처에 서 있었고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은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고 눈이 커다랗게 뜨인 채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움, 충격, 그리고 두려움까지 그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고 그 짧은 눈빛 하나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돌아왔다. 행사가 시작되자 MC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대한건설의 회장이자 화평공원의 설립자 최만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송국의 카메라가 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저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 걸음걸이와 표정에는 자신감과 위엄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저는 천천히 관중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어제의 경비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시선만으로도
그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화평공원 20주년을 함께 축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공원은 단순히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 목소리는 힘차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며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어제 저는 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지도 넥타이를 매지도 않았고 고급 차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옷을 입고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요. 순간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곳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공원의 이미지를 더럽힌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를 탓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 시선은 그 경비원에게로 다시 향했고 그는 얼굴을 숙인 채 손을 떨며 땀을 흘렸습니다. 이 공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관리자든 경비원이든 누구든 간에 여기 있는 벤치에 앉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내쫓을 권리는 없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그 경비원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꾸짖지 않았지만 그의 잘못은 스스로를 통해 가장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젊은 나이에 교만했던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변화시키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실수가 그에게 가장 큰 스승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날 저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승리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한 가지 진리를 말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나는 무대에 서서 천천히 아래의 군중을 훑어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으며 내가 방금 한 말에 무심한 사람도 없었다. 공기는 마치 누군가가 봉인한 듯 무겁고 팽팽했다. 나는 저 멀리 한 구석에 서 있는 그 경비원을 보았다. 그는 유니폼 자락을 꼭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굳게 담은 입술은 수치심을 억누르려 애쓰는 듯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어제의 거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말했을 때 누구나 이 공원의 벤치에 앉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타인을 내쫓을 권리는 없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내가 누구를 향해 말하는지. 연설이 끝난 후 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귀빈석으로 향했다. 공원 운영진들이 서둘러 나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공원장이란 중년 남자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회장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실 줄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짧게 답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원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다른 직원을 불렀다. 빨리 경비원 강민호를 여기로 데려와 회장님께 사과드리게 해. 강민호라는 이름이 군중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 경비원이 깜짝 놀라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당황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향해 비난 어린 시선을 보내며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었구나. 어제는 큰 소리 치더니 이제야 대가를 치르게 되었네.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 두고 보자고. 공원장은 더 크게 외쳤다. 강민호, 당장 나와서 회장님께 사과드려. 모든 시선이 그 경비원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천천히 앞으로 나왔고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했다. 그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지금은 폭풍 앞에 떨고 있는 젊은 청년일 뿐이었다. 나와 몇 걸음 남기고 그는 멈추었다. 처음에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서 있었다.
어쩌면 내가 그냥 넘어가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며 어떤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정적은 마치 터질 듯한 폭탄과도 같았다. 그렇게 서 있을 생각인가? 내가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몸은 작게 웅크렸고 두 손을 모아 바닥에 대며 머리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언을 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듯했다.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나는 네가 무릎 꿇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에게 무릎 꿇을 필요는 없다. 그는 얼굴을 들며 희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그를 향해 한 발자국 다가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의 목소리는 천천히 울려 퍼졌고 그 무게는 가벼이 흘러가지 않았다. 네가 내가 회장이라는 것을 몰라서 내가 화났다고 생각하나? 그는 대답하지 못한 채 나를 바라보았다. 그게 아니야. 나는 네가 나를 노인이라며 무시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다. 만약 어제가 나가 아니라 다른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그분들은 내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들인가? 그는 말을 잃었고 땀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에게 무릎 꿇지 마라. 네가 진정으로 잘못을 깨달았다면 네가 무시했던 어르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해라. 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자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공원장은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오늘부로 너는 경비원이 아니다. 나는 공원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경비원은 내 공원에 필요 없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그는 무력하게 땅에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다시는 누구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모두가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한 번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내일부터 너는 경비원이 아니라 공원 청소부가 될 것이다. 매일 청소를 하며 누구를 만나든 고개를 숙여 인사하라. 할 수 있겠나? 군중들은 놀라며 웅성거렸다. 나는 그의 권위를 내려놓게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하겠습니다. 청소부가 되어서라도 절대 누구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등을 돌려 걸어갔다. 발걸음이 공원의 돌바닥 위로 무겁게 울렸다.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존중은 그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다. 네가 스스로 배워야 할 일이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작은 빛 조각들을 땅 위에 새겼다.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타인을 무시하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것을.